안녕하십니까. 시민사회협력실 김경열입니다. 저는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제출하시게 되는 단체 속에서의 제출 증빙이라든지 예산서 작성 방법, 그리고 현물 재원 분담 범위를 이제 확대했는데 관련된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기에 앞서 지금 현장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되고 있는데 현장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아서 뭐 갑자기 끊기시거나 이런 경우에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 제 인생도 새로 고침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전달 드리고요. 관련된 영상은 저희가 녹화를 한 이후에 공모 제안서 접수 기간 동안 게시를 할 예정이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겠다라는 안내 말씀 드리면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체 속에서 제출 증빙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텐데요. 우리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에 제안하는 단체가 이 포괄적이고 규모 있는 사업을 코이크와 협력해서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는지, 적절한 파트너십이 형성될 수 있을지를 객관적인 요건을 가지고 평가하는 이제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게 1차 심사 때 진행되는데, 저희가 감히 이제 우리 협력 파트너인 시민사회 단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17가지 항목에 대해서 갖추고 있는지, 갖추고 있지 않은지 정도만 확인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7가지 항목과 거기에 관련된 제출서를 이제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처음 이제 먼저 제 1번과 2번은 이제 법적 지위가 이제 국내 시민사회로서 협력할 수 있는 대상인가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NGO 등록이 국내에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증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관을 갖추고 이제 스스로 구속되는 형태의 규범을 갖추고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정관이 이제 범인 등록할 때 반드시 이제 필요적으로 이제 생성하시게 되는데, 정관에 이제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본인 대상 단체들의 어떤 공익성 등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표기된 내용을 확인하게 될 텐데 정관 일체를 이제 제출해 주시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이제 이 우리 단체가 가지고 있는 조직의 형태나 내용들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사회의 주요 이제 멤버, 그러니까 위원들의 경력이나 이제 구성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제출하시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법인 등기부 등본 최신본을 제출해 주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등기 임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의 이력 사항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관 내부에서 활용하는 조직도나 기구표 전체, 그러니까 요거는 개별 세부 인원이 포함되진 않더라도 조직의 얼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표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조직도 및 국제개발 협력 담당 부서의 업무 소개서 같은 경우는 조직이나 구성 중심이 아니라 그 조직에 배치된 인원을 중심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소속 인력에 명시된 조직도가 있는 경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내선 번호 같은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직 내에 이제 뭐 인력 배치 현황이나 내선 번호를 표기해 놓은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홈페이지 내에 우리 기관의 업무 분장을 표기해 놨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제출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을 전적으로 전담하게 될 어떤 주무 부서가 있을 텐데, 특히 이제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있을 텐데요. 해당 부서의 소개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 추진 절차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소속된 인력들이 어떤 업무로 배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사실은 전체 기구표나 업무 분장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별도로 분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는 데 좀 유익할 것 같고요. 특히 전년도 20년도 실제 예산, 사업 추진 예산이라든지 실적 사업과 관련된 목록, 그러니까 사업 명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사업을 추진하는 내부 업무 매뉴얼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기관별로 각 사업 결산이라든지 기관 자체의 결산은 완료되지 않았을 텐데요. 그런 것들은 염려하시지 말고 실적에 대한 개요만 제출해 주셔도 좋겠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으로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영역이 상당히 사실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이제 감사 규정을 갖추고 있는지 내규로
혹은 준법 감시 제도가 있는지, 그렇다면 관련 내규, 컴플라이언스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제도나 규정,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국내 만약에 INGO 같은 경우에 국내 본부 것이 없다면 뭐 헤드쿼터의 이제 규정이나 규범을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가능한 이제 국문본으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상적인 이제 예산 집행을 위한 재무회계 규정이라든지 정보보호나 보안 등을 위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련된 사항은 제출해 주시지 않아도 좋고요. 근데 특별히 우리 기관은 재무회계 규정에 감사나 준법 관시와 관련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라고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관리하고 점검하는 별도의 조직이나 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이 업무만 전담으로 하고 있어서 그 품질 관리가 우수하게 되고 있어요라는 증빙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할 때 자체적으로 성과 관리에 대한 인풋을 넣으시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요. 성과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조직 또는 업무 분장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자료처럼 별도로 이제 빼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부서가 하는 업무, 거기에 배치된 인력의 업무 분장,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진행된 사업 실적을 이제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특히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진행된 이제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파트너십을 하고 진행할 단체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이렇게 기여하고 있고 경험도 있고 실적도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가능한 이제 OECD 다크 수원국 리스트의 대상이 되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자체 사업이나 아니면 외부 재원을 통해 진행된 사업에 사업 개요들이 필수로 포함되면 좋겠고요. 뭐 이제 저 코이카 입장에서는 기관마다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이나 내용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제 단순히 후원 아동의 결혼을 통해서 이제 아동을 대상으로 이제 지원 비용을 집행하는 거 말고 뭐 그 해당 커뮤니티의 개발이나 이런 것들과 연계된 사업이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되는데 이제 아동 후원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이제 제외하고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체 사업 말고 외부의 이제 정부나 민간 단체와 협력해서 진행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발주처라고 표현하면 이제 어감이 적절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좀 적합한 표현을 위해 발주처에서 이제 발급하는 실적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사업에 대한 확신성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일종의 이제 결과 보고서 차원으로 회계 보고서나 사업 종료 보고서를 받고자 하는데요. 이제 기관마다 이 보고서의 이제 구성 방식이나 발행 방식도 좀 상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은 이제 예산, 그다음에 사업, 재무 보고서를 통합적으로 하나의 보고서로 내기도 하고, 뭐 사업 보고서 별도, 재무 보고서 별도 이렇게 구성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요. 해당하는 이제 내용들은 이제 중복적으로 제출하시는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따로따로 별도로 제출은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2020년도에 결과 보고서는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제 20년도가 경과된 지 너무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종료된 결과를 기준으로 5년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19년도는 결과 보고서가 나왔다면 19년도를 포함한 5년치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재원 유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코이카와 협력하는 사업처럼 사업이 종료되지 않고 다년간 진행되다 보니 이제 사업이 이제 펜딩된 이제 계속 수행 중인 사업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진행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번 항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이 현지의 어떤 네트워크, 현지의 파트너십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의 어떤 협업 파트너가 개도국이나 아니면 국제기구, 다른 나라의 단체들과는 어떻게 협업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이제 차원에서 이제 구성한 항목인데요. 전년도 기준, 그러니까 2020년도 기준으로 국내가 아닌 해외 기관 및 기구를 대상으로 뭐 협업하고 있는 실적을 이제 총괄표로 정리를 해주면 좋겠고, 그 관련 증빙으로 MOU나 뭐 MOI나 MOA 이런 것들을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간 보고서 전년도 연간 보고서를 이제 주시면 되는데 아마 2020년도 연간 보고서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간된 해에 이제 연간 보고서 최신본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 예산 재무 보고서가 통합되어 있는 경우는 한 권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로 다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번 항목이 있는데 10번 항목은 제일 마지막에 좀 유의사항에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11번 항목 같은 경우부터는 이제 재정과 관련된 이제 우리 파트너 기관의 재정 역량이나 규모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최근 3개년의 재무제표, 기관의 재무제표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기관 사업 종료일 기준 재무제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국내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 같은 경우도 통상적으로는 이제 정부 회계연도를 따라서 이제 12월 31일을 이제 사업 종료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별도의 사업 종료일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거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정기부금 단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을 받으신 통보 내역 혹은 이제 국세청에서 조회하실 수 있는데 뭐 우리 단체 이름을 입력하셔서 조회 결과를 출력해줘서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요거는 둘 중에 하나만 제출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13번은 최근 3개년간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 및 결산 정보 공시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일정 규모 이상의 우리 파트너 기관 그리고 대부분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자체 회계 팀에서 감사뿐만 아니라 외부 감사인, 그러니까 뭐 특히 회계법인 공인 회계사를 통해서 이제 외부 회계 감사를 연간 감사를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 연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상 10억 이상 규모의 이제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 정보 공시를 결산 정보 공시를 하고 있는데 이때 사실은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도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될 수도 있고 앞서 이제 사업 결과 보고서 등의 자료와도 이제 좀 중복될 수도 있는데 중복되는 항목은 다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 없고 한 것만 내고 이게 어떤 항목에 어떤 자료로 활용됩니다라는 것만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결산정보 공시 내역을 확인하시면 요 별도 이렇게 기본 사항이라든지 이제 한 주요 이제 제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책무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셀프 가드닝, 뭐 정책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관련 정책 이게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아동이나 취약계층을 위해서 별도로 이런 보호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런 문서나 가이드라인이 있는 경우에 제출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파트너 기관 내부 소속 인원이 우리 기관의 어떤 업무 내지는 이런 것 외부의 어떤 압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부 고발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졌는지 그런 뭐 권한이 주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내부 고발 프로세스나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윤리 및 행동 강령이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면 되고 KCOC 회원단체인 경우에는 자가진단표 작성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번의 임금체불, 4대 보험 가입 신고 누락,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 이런 것들은 없는 경우에는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최신본을 제출해 주시면 되고 임금체불 같은 경우에는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이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그래서 저희 안내서에 요 해당 링크도 안내를 드릴 텐데 그 링크에 접속하셔서 우리 단체 이름으로 우리 단체가 체불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색하시고 그 검색 결과를 출력하셔서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단체 소개서를 제출하실 때 유의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각 항목별로 중복되는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각각의 자료를 중복해서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요. 타 항목에 대체될 수 있는 자료라는 걸 명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파트너 기관에서는 굉장한 성의를 보이고 어떤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자료를 적극적으로 생산하시거나 가공하실 가능성도 있으신데요. 이거는 이제 뭐 자료 제출의 품질이나 이런 걸 평가하기보다는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데이터베이스를 출력하셔도 좋고 화면 캡처를 하셔도 좋다. 그런 부담들은 좀 안 가셔도 좋겠다라고 좀 안내를 드리고요. 국제개발협력사업 부서라든지 성과관리 부서, 뭐 그리고 제가 감사나 준법관시 관련된 경우에는 전담 부서가 있는지를 요청드렸는데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좀 별도의 자료를 구성하실 수 있도록 좀 안내를 드리고요. 10번 사항을 제가 좀 설명해서 유보했었는데 코이카 민간협력 사업에 대한 제재 현황이라든지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참여 제한은 코이카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점수에 배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 제출 자료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간 자료냐 아니냐, 이건 법적으로 뭔가 딱 규격화된 자료가 아닌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외부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통해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적정하지 않다면 이런 자료가 있는지를 문의드리고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단체 속에서의 증빙 제출과 관련된 안내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이후에 이제 그 예산서 작성 방법을 우선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굉장히 크고요. 단연간, 그러니까 원래 주제별 파트너십 사업은 이제 3년이 기본이었는데 5년 그리고 15년까지 이제 진행될 수 있다라는 좀 그 계획 때문에 예산서 작성이 굉장히 어렵고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최대한 간소화하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예산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좀 코이카 차원에서는 좀 노력을 했다. 그래서 좀 어여삐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및 뭐 집행의 기본 원칙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예산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좀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 편성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회계년도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부 회계년도는 이제 양력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단일한 회계년도입니다. 그래서 단일한 회계년도에 배정된 예산은 단일한 회계년도에 이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게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하고도 이제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별 파트너십 사업을 수행하신 우리 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연차별로 사업 계획을 내고 연차별로 예산 계획도 수립하고 연차별로 사업비를 지급하는데요. 해당 연차에 지급된 사업비는 해당 연초의 사업 기간 내에만 집행된다는 원칙. 요게 정부 회계년도를 기준을 준수하고 회계년도를 독립해서 운영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리고 원화 편성의 원칙입니다. 해외에서 집행될 사업비에 관해서는 달러로 이제 집행 금액을 확인한 이후에 이 달러를 원화로 어떻게 구성시키지 할 때는 저희가 제안드리는 1달러 기준 1210원의 기준 환율을 적용해서 원화로 예산서에 편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제별 파트너십 사업하고 이제 근본적으로 변경된 내용인데요. 그 코이카 분담금하고 파트너 분담금 통합 운영합니다. 그리고 사업비 계좌는 하나, 단일 전용 계좌 국내 단일 전용 계좌 1개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서 같은 경우에도 파트너 분담금과 코이카 분담금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 정상과 관련해서는 코이카 내규인 기술 용역 사업 용역비 집행 및 기준을 따르는데요. 요 기준에 우리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예산 항목이 일부 누락된 경우들도 있고 이제 그 국별협력 사업에만 좀 적용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일부 조금 수정과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규에 있는 별표하고는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따르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어떤 사업이든 이제 당연하게 적용되는 원칙인데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뭐 연필을 사는데 5만 원짜리 단가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가나 수량, 인원 참여율은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서 배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세목별로 세목 단위로 정산하는 데 기본 컨셉이기 때문에 이제 세목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단가가 다른 경우에 세목으로 구분해 버리면 정산이라든지 사업비 운영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목 내에 이제 행을 분리해서 단일 세목 내에서 운영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불가 항목은 예산에 반영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사례를 케이스를 나열하기보다는 기관 내에서도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이 이제 제한이 되어 있을 겁니다. 특히나 국내 시민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코이카보다 더 엄격한 집행 제한 항목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내용들을 준수하셔서 예산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세목 단위 정산으로 진행이 되고요. 예산 전용은 관 항목 세목과 관계없이 연차별 사업비의 50%까지는 자율적으로 전용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예산에는 외부 성과관리 비용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전체 사업비의 3에서 5%를 편성하시고 연차별로 배정하시는 건 자율적으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파트너 기관의 소속 인력, 현지 CSO의 소속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비를 배정하실 수 있고요. 전체 사업비 5% 내에서 자율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연차별로 어디에 더 크게 뭐 배정을 하고 어디에 좀 덜 배정하고 요거는 자율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홍보비도 편성이 필수입니다. 이 홍보비는 이제 코이카와 협력하고 우리 시민사회가 개도국 시민사회 내지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우리 정부와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 이렇게 얼마나 훌륭한 일에 쓰이고 있는지를 좀 홍보하고 인식 제고하고 할 수 있도록 좀 기여할 수 있도록 홍보비 편성을 필수로 좀 배정을 했고요. 공청회 등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 같은 경우에는 2단계 리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됩니다. 현지에서 집행된 내역과 국내에서 집행된 내역의 전수 검토는 우리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가 자체적으로 외부 회계법인을 선정해서 1차 리뷰를 진행하고요. 그 리뷰 결과를 코이카가 선정한 외부 회계법인이 2차 무작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회계 정상 검토를 받으시기 위한 용역비를 편성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의 25%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5% 내에 연차별로 자율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 분담금은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을 반드시 분담하셔야 되고요. 파트너 분담금 중 적어도 최소한 10% 이상씩 연차별로 배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8대2, 8대2, 8대2 5년으로 구성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해에는 10%, 어떤 해에 30% 이렇게 분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기준은 10% 이상 하셔야 된다. 그리고 현물 재원을 주제별 파트너십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인건비에만 해당을 하고 그 상한을 파트너 분담금의 50%로 제한을 했었는데요. 인건비, 물품, 부동산으로 유형화했고요. 현물 재원의 분담 상한을 이제 제한해 놓지 않고 부담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으로 예산 운영이나 편성에 대한 자율성을 드렸습니다. 대신에 그만큼 파트너 기관이 이제 정부의 재정이나 세금을 투명하고 책무성 있게 관리할 것이라는 전제가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요. 그 예산 편성 계획의 좀 적절성이나 타당성 같은 경우는 심사에서 평가 대상이 되니까 방만한 이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 기준 이게 굉장히 글자가 작고 좀 상세하게 있는데 실제로 항목은 얼마 없습니다. 인건비, 국외업이, 국내업이, 사업비, 현장 운영비는 뭐 현지 인력이라든지 사무실 운영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기타 지원비, 그다음에 기자재, 일반 관리비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이제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기술 영역 지침에 있는 집행 및 정산 기준을 활용하려다 보니 PDM과 관계없이 그냥 항목별로 구분을 할까 했는데 이제 연구에서도 나왔었고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이제 PDM 중심으로 예산을 관리하고 집행 내역들을 점검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비용 대비 사업 효과성이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PDM에 따른 예산 구조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인건비라든지 사업비의 내역이라 하면 이제 뭐 현지 행사비라든지 역량 강화비, 그다음에 뭐 기타 사업비 같은 게 있는데요. 기타 사업비나 이런 내용들이 우리 파트너 기관이 직접 수행하시는 사업 활동에 모두 포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내역 그리고 국외업이, 국내업이, 현장 운영 경비는 하나의 항으로 모아서
그 예산서를 구성해 주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로는 이제 권고라고 표현해 드렸는데요.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은근히 압박을 드리고요. 그 예를 들어서 국외협의나 국내협의를 이제 각각의 활동에 이제 배분해서 넣는 것이 아니라 국외협의는 하나의 항에 다 몰아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비의 내역으로 있는 현지 역량 강화비나 현지 행사비, 기타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이대로 굳이 그대로 쓰실 필요 없고 실제 액티비티의 명칭대로 사용을 하시고 여기 사업비 내역에 구성되어 있는 예산 편성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활용하셔가지고 또 정산 자료의 증빙을 뭘 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기타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자문비, 회의비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각 사업 활동별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넣어서 쓰시면 되고 기자재 비원비 같은 경우도 하나의 항으로 모을 필요 없이 액티비티 내에 넣어서 쓰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교육훈련비 아까 우리 필수로 이제 배정해야 되는 예산인데 교육훈련비, 뭐 홍보비, 성과관리비, 회계정산, 그다음에 현물재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예산서에 비고란을 만들었고요. 비고란에서 그 성격별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이나 목에 포함될 수도, 그러니까 항으로 별도로 모을 수도 있고 각 액티비티에 숨겨서 넣을 수도 있고 숨겨서가 아니라 이제 내부 내용으로 넣을 수도 있고 이거는 자율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비고 내역에 이 성격에 필수 배정돼야 되는 예상들은 성격별로 꼭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점. 예시를 보면 이제 국외협의를 하나의 항으로 모아놓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활동을 위한 참여 인력에 이제 국외협의는 이렇게 있고 교육훈련을 위한 국외협의에 몰아넣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현지에 투입되는 현장 파견 인력의 파견 경비가 국외협의 항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화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코이카 규정에 따라서 이제 여비 기준을 이제 적어 놓은 내용인데요. 요거는 우리 기관별 내규에 따라서 편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파견 인력 같은 경우에 항공료, 뭐 운임, 뭐 보험료 이런 거 외에 체재비가 들어가는데 이 체재비에는 주거비, 뭐 배우자 파견 비용, 자녀 교육비 이런 것들 전부 다 넣어서 편성하실 수 있다. 이것도 내규의 근거를 따르시면 된다. 이때 국외협의회 하나로 모으긴 했지만 얘네들은 사업 활동에 포함되는 국외협의가 아니라 교육훈련을 위한 어디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그 경우를 이제 예시로 한 거거든요. 우리 가지역 잘 출장 안 가잖아요. 사업 때문에. 근데 교육훈련 때문에 가지역 간다라고 했을 때 비고에서 이렇게 교육훈련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교육훈련비로 해당 연도에 얼마가 배정되어 있는지를 예산서에서 산출되도록 이제 산식을 걸어놨다. 이런 것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목 단위 정산으로 이제 좀 고민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교육 접근성 향상이라는 항을 만들었어요. 이게 일종의 기타 사업비 같은 개념인데 용어로 이렇게 쓴 거죠. 근데 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하나의 활동으로 교육센터를 설립해요. 그때 센터를 건축하는 것도 필요하고 안에 기자재도 넣어야 돼. 근데 기자재를 넣을 때 가구를 구입하는 거, 운송하는 거 이런 거 별도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별도로 하면 정산할 때 힘들고 예산 변경할 때도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기타 사업비의 관점으로 가구 구입을 아예 용역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건데 가구를 구입하고 운송하는 걸 전부 예산에 배정한 사례가 1.1.3과 1.1.2와 1.1.3의 이제 옵션이고 다른 하나의 옵션은 1.1.2의 가구 구입 용역으로 구매 계획서로 대체하는 경우에서 비용은 뭐 2,475만 원 똑같은데 합산을 하면 이렇게 용역으로 구성시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컨셉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서도 이제 기자재 지원 같은 경우에는 비고에서 그 성격을 선택하셔가지고 기자재 지원에 해당 비용이 얼마나 포함되는지 예산서에서 추출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물 재원인 경우에는 현물 재원이면서 기자재인 경우에는 현물 재원, 기자재 이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예산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 이제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현물 재원의 범위를 이제 확대했는데 현물 재원의 인정 범위나 현물 재원을 어떻게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현물 재원의 유형은 인건비, 물품, 부동산 이 세 가지 유형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주제별 파트너십 사업 수행하시면서 익숙하실 텐데요. 해당 인력, 현물 재원으로
부담이 되는 해당 인력의 인건비 단가 곱하기 투입률 곱하기 참여 기간이 실제 현물 투입 금액이 됩니다. 이 월 단가가 얼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해당 인력의 급여 명세서 및 고용계약서 등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객관적으로 산정이 됐고 실제 투입했는지 정산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필수적으로 제출하셔야 되고요. 100% 만약에 전담 인력이기 때문에 100% 투입되는 인력의 경우에는 투입률 100이 되고 해당 금액 전체 이 사람한테 김경렬이 만약에 전담 인력인 경우에 이 사람한테 지급되는 비용이 전부 현물 재원으로 이제 분담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의하실 게 이 인건비성으로 재원을 분담하는 경우에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한 기간, 그러니까 우리 사업을 수행하는 파트너 기관의 본부 또는 현지 지부 소속 인력만 인건비 분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부 성과관리 업체에 재능 기부 받아서 업체 컨설턴트 인건비를 현물전으로 할 수 있을 텐데요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인 이제 가치 산정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 그리고 이 하단 인력에 투입할 수 있는 건 100%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타 사업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우리 모금사업부에 있는 김경렬이라는 애가 모금사업부에서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데 우리 사업에 투입이 돼서 현물전 분담을 하는 경우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다른 업무에 100% 투입되는데 분담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 그리고 그 투입되는 인력의 참여율이 다른 사업과 합쳤을 때 100%가 될 수 없다는 점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해당 물품의 비용이 있을 거예요. 단가. 그리고 이 물품을 몇 개나 지원할 거냐. 수량. 그러면 현물 재원 투입의 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물 재원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뭐가 있을까? 내구성 물품과 소모품이 해당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에 PC가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고무차륵 이런 건 필요가 없는데 고무차륵 1억 원어치를 현물 재원 분담을 하는 경우 인정이 될까? 고무차륵으로는 사업 활동에 아무것도 쓰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사업에 투입이 되고 우리 사업에 필요한 물건만 된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시장 가격은 초과될 수 없다. 그리고 해당 물품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몇 개나 투입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물품의 단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의 금액, 그러니까 어떤 스펙인지 아주 명확하게 같아야 되고요. 가격 비교 사이트의 최저가, 만약에 이런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도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처에서 이제 청구한 금액, 누군가 구매를 해서 기부했다면 그 구매 내역에 대한 이제 가격이 있을 거니까요. 이런 것들이 가치 산정의 근거가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유의하셔야 되는 게 내구성 물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업이 장기간 진행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내연연수가 5년 이상인 제품을 기본으로 하고요. 소모품은 어쨌든 이제 1년 이내에 없어질 수 있는 물건들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모품도 인정은 되지만 이제 내구성 물품 같은 경우는 2년, 3년 이런 물품은 안 되고 5년 이상의 제품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 같은 경우에는 어떤 토지나 건물을 이제 독지가가 이제 기부를 하실 수도 있고 이제 사용하시도록 사용 허가를 해주실 수도 있는데 그 외부 감정사의 감정 평가를 받고 산정된 금액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활용을 할 거고요.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료랑 그걸 사용하는 확보된 기간을 이제 곱해서 이제 실제로 현물 투입된 금액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나 이제 건물 임차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시장 가격이 변동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가격 정찰제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감정 평가사에 따른 감정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장 가격이 초과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직전 거래했을 때 이 부동산이나 토지가 얼마에 거래되는지 그리고 이 건물이 얼마에 임차됐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제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이나 이제 건물 임차료 같은 거는 상당히 재정 측면에서 큰 규모로 이제 부담이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걸로 이제 전체 100%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실효성을 저희가
확인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건물 뭐 토지를 10,000평 줬는데 우리 사업에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다 필요한 건지 여부 이런 거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파트너 분담금 50%까지밖에 인정되지 않는다. 유의사항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우리 현물 재원에 이제 상한 없다. 그리고 현물 재원의 적정성이나 타당성은 어쨌든 사업심사위원회로부터 평가받을 거다. 그러니까 너무 무분별하고 이제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현물 재원 부담은 지양하셔야 된다. 이런 것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발표를 마치고요. 좀 마지막으로 안내드리고자 하는 거는 설명의 발표 자료나 저희 영상 같은 경우에 추후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고요. 제안서 양식 이런 것도 다 전부 아마 25일까지는 다 이제 대표 홈페이지 내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과 관련돼서 질의 주신 내용도 이제 질의응답을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접수한 이후에 답변까지 함께 이제 게시를 할 예정이니까요. 필요하신 내용은 반드시 이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 공모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